안녕하십니까. 예. 또. 네. 네, 오랜만에 예전에 라디오 그때 우원재 씨랑 예, 그때 뵙고 텔레비전에서 이제 잘 보고 있습니다, 진짜. 예. 저는 그 예전에 저희 원재랑 같이 라디오 할 때 되게 같이 했던 기억이 되게 선명하게 있어가지고 제가 또 처음 뵀을 때 집에 돌아가는 길에 혹시 인스타그램 하시나? 하고 이렇게 찾아봤던 기억이 나요. 저는 정말로 제 인생의 자랑 중에 하나가 코드크스트님과 마파리인 동시에 저의 그 인스타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는 점입니다. 제가 진짜. 영광이죠. 아닙니다.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근데 약간 뭐랄까, 저는 기본적으로 막 힙합 마니아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럼요. 네, 저는 팝, 락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앨범을 제일 좋아해요. 지금 현재까지는. 저도 그래요. 그래서 이 앨범 이후에 이제 새 앨범을 오랜만에 내시는 건데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아서 좀 와달라고 해서 왔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해요. 네, 진짜 오늘 이런저런 얘기 한번 제가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저도 어쨌든 그 거의 다 완성본으로 들은 거죠. 완벽한 완성본이 아니라. 그렇죠. 아직 완성 중으로 가는 상태에 있긴 해요. 거의. 네, 거의.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 긴장은 안 되세요? 저도 되게 원래 이 전에 앨범까지는 정말 긴장이 됐거든요. 막 내기 일주일 전에 잠도 못 자고 그랬는데 뭔가 이번 앨범은 좀 내가 그래도 시간이 좀 지났나? 이제 음악을 한 지 꽤 됐구나라고 느껴지는 게 물론 긴장은 되지만 처음으로 그냥 지나가는 한 섹션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전에는 그 앨범이 이거 내면 내일은 없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이거 내고 빨리 다음 걸로 넘어가고 싶다 이런 게 너무 커서 그렇게 긴장은 안 돼요. 신기하게. 제가 정말 항상 기억하고 있는 말 중에 이제 미술 하시는 백현진 씨라고 있거든요. 음악도 하시고. 근데 그분이 완성이라는 건 없다. 그런 그냥 것 같아요. 그만둘 뿐이다. 그런 것 같아요. 딱 했는데 조만간 그만둘 순간이 오겠네요. 그거 너무 공감해요. 그 말에. 그러니까 예술에 있어서 사실 완성이라는 게 없는 거잖아요. 어느 순간 손을 떼는 거다. 그죠. 저는 들어본 결과로서는 너무너무 좋게 들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가 또 뭐 예언자는 아니니까.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도 앨범 재킷이 정말 인상적이더라고요. 붐마이크, 엄청 큰 마이크를 들고 계시고 그 뒤에 고양이 한 마리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상징 같은 것들이 보이는데 처음 생각하신 컨셉은 뭐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 제목이 Remember Archive라는 제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에 앨범들은 좀 이렇게 작은 스토리를 크게 늘려서 보여줬던 앨범이라면 이번 앨범은 내 긴 인생을 이렇게 줄여서 만든 앨범이다 보니까 이 자동차가 그 10년간의 음악 인생 동안 여정 이거를 타고 왔다. 타임머신 같은 그런 느낌의 이제 이동수단이고 여기 있는 친구들이 제가 살아왔던 인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10년을 딱 돌이켜 봤을 때 예쁜 사랑도 했었고 이거는 제 20대 중반에 되게 겁이 없었어요. 지금 생각하면은 그냥 티켓 끊어서 미국 가서 그냥 아티스트한테 연락해서 작업하고 조이 베데스 조이 베데스도 그랬고 다른 아티스트들도 그냥 만나보고 싶다. 그냥 진짜 짐 가방 하나만 싸서 갔거든요. 그때의 뭔가 내 모습이고 요건 이제 한국에서 처음 이제 제가 힙합 뮤지션으로서 음악을 뭔가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 내가 생각했던 우리의 친구들은 좀 항상 있고. 같이 다니고 물론 막 강력하진 않지만 우린 강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렇게 좀 제 인생의 분기별로 제가 기억에 남는 임팩트들을 좀 표현한 근데 이 기억 속에서 가져온 앨범이기 때문에 제가 그 소리들을 다 담고 있는 뭐 앨범 재킷이라는 것은 요즘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더욱더 또 이제 이 앨범도 딱 보면은 LP로 소장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드는 LP인 것 같습니다. 나오면 꼭 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뭐 항상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발표한 앨범들이 다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그러니까 3집을 내셨을 땐
2집이 더 좋다. 이 앨범을 내셨을 때 3집이 좋다. 3집이 더 좋다. 그런 반응들이 항상 나오더라고요. 그런 그쵸. 거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전작을 띄워놓은 뭐 소포머 징크스도 있고 뭐 전작이 더 좋다 이런 얘기들이 대부분의 뮤지션들이 듣는 이야기일 텐데 네. 그러면 그 앨범은 되게 잘 만든 앨범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앨범이 나왔을 때 난 이게 좋았는데 왜 이렇게 바뀌었어? 라고 느꼈다는 건 난 이 정도로 거기에 깊이 들어가 있었고 네. 그 정도로 그걸 되게 반겼어 라는 얘기인데 물론 제가 이 스스로 자가 치유하는 걸 수도 있죠. 그렇다고 생각하고 이 앨범이 나오고 또 다음 앨범이 나오면 또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또 결국에는 사실 이 코드 쿤스트라는 사람 자체의 생각 이런 것들이 많은 부분 나이가 들면서 변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맞아요. 그런 것들이 그렇죠. 자연스럽게 모든 앨범이 다 같은 기조로 맞아요. 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 불가능한 거니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뮤지션의 앨범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또 단순히 노래 좋아라기보다 뭔가 그 시대를 담는 듯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 시절을 담는 듯한.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그러니까 인터뷰 예전 것들을 쭉 지켜보면서 생각했던 게 이 사람은 그러니까 굳이 이게 없는 표현인데 이렇게 앨범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구나 생각을 맞아요. 했어요. 중간중간에 물론 싱글도 뭐 그렇죠. 다른 아티스트랑 협업하시고 하지만 어쨌든 정규작을 고집하실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하나하나씩 마치 아카이브를 요번 맞아요. 앨범적으로 쌓아가듯이 이때는 내가 이랬고 이때는 맞아요, 내가 맞아요. 이랬고 그러려면 곡으로는 부족하죠. 저는 그 시도를 정말 많이 해봤는데 네. 나도 작은 단위의 앨범을 내볼까? 혹은 정말 싱글로서 이제 히트송의 느낌을 담고 있는 좀 캐치한 곡들을 한 두세 곡 해서 내볼까도 시도는 여러 번 해봤는데 만들기까지도 다 만들었는데 이걸 못 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이름을 달고 나올 때만큼은 좀 그때의 나를 담고 최대한 거짓말하지 말자라는 게 정말 강한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쇼미더머니를 자주 나가는 것도 있어요.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 그러니까 쇼미더머니 나가면 내 정신과 내 이야기를 담은 내 기록물이 아니기 때문에 네. 빠르게 되게 캐치한 음악들 빨리 내보고 싶은데 라고 하는 거를 좀 해소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앨범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그 리멤버 아카이브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장 개인적인 서사라고 보면 되겠죠. 네, 개인적인 서사인데 이제 제가 중요하다고 이번에 느꼈던 게 어찌됐건 저는 열심히 방송 활동도 하고 있고 사람들과 좀 닿아 있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앨범을 지지해 주시고 들어주시는 그 청자들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어요. 그 인터뷰에서 봤어요. 그 개코 씨한테 예전에는 신경 안 썼는데 어느 순간 내가 신경을 쓰고 있더라. 그 말씀. 정말 이 사람들한테 감사함을 표하면서 나만의 세계보다는 이제 같이 즐길 수 있는 세계에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래서 그냥 너무 내 개인의 나 그때 내 기억이 이랬어 하고 가져오면은 물론 이런 이야기겠구나 하고 생각은 하시겠지만 100% 공감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거기에 이제 좀 새로운 이야기를 씌워서 그리고 나서 곡 작업을 한 것 같아요. 어떤 인터뷰를 제가 예전 인터뷰들을 좀 찾아봤는데 다음 앨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앨범 이때 인터뷰를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플이라는 앨범의 아름다운 감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가면서 그 이면을 얘기하는 앨범이 될 것 같다. 맞아요. 그러니까 낮이 아니라 약간 밤 느낌이 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맞아요. 그런 얘기인데 저는 이 느낌을 911에서 바로 쫙 느꼈어요. 이 어떤 밤에 어딘가로 이렇게 이동하거나 탈출하는 그런 느낌이 그 트랙이 되게 출발점이 된 트랙 중에 하나예요. 이 앨범. 근데 약간 뭐랄까 이 곡은 디스코 느낌? 약간 어두운 디스코 맞아요. 느낌이 있고 긴급한 사랑 노래 맞아요. 그런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리멤버로 시작을 하잖아요 노래 음악이 약간 따뜻한 웜톤 같은 느낌으로 쫙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 이제 부재중전화 메시지 그걸로 딱 끝나고 점퍼로 딱 분위기가 전환되면서 이제 앨범 시작입니다. 그 느낌인데 이 곡을 한번 좀 들어보면 그럼요. 저도 듣고 싶네요. 저한테는 사실 1번 곡은 리멤버지만 실질적 1번은 점퍼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앨범은 실질적 1번이 무조건 좋아야 됩니다. 역시 예리한 통찰력을 가지고 계시네요. 여기서 모든 앨범의 50% 이상은 끝난다고. 저도. 한번 틀어볼게요. 네.
On a guest list. Put your name on it. 가사 재밌더라고요. 네, 가사 재밌죠. 지금 노래하는 사람이 뮤지션인 건데 그러면서 관객석을 바라보는 아, 이게 딱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 항상 팬들이 뮤지션을 이렇게 좀 좋아해주고 좀 뭔가 밑에서 보는 항상 우리 가수 뭔가 이런 느낌이잖아요. 우리 뮤지션. 근데 제가 가진 생각으로는 저는 항상 거꾸로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요즘 시대가 더 바뀔수록 제가 느낀 요즘의 느낌은 뮤지션들이 더 이걸 들어주시는 분들한테 제발 들어 이런 느낌인 거예요. 요즘의 시대가 팬덤의 시대니까 팬덤이 네. 너무나 중요해진 시대니까 네. 뭔가 내가 느낀 어렸을 때 분명 나는 TV로 보던 스타들은 저런 사람이 실제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인가라고 느껴질 정도로 이렇게 닿을 수 없는 사람 같은 느낌이었는데 요즘에는 거꾸로 뮤지션들이 제발 이런 느낌이어서 그거를 좀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런 어떤 이제 시선의 역전 같은 그렇죠. 것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이거 보이스 샘플링 진짜 재밌더라고요. 이것도. 이게 일단은 이 샘플링을 얘기하자면 저는 정말 우리나라 많은 뮤지션들이 앞으로 더 샘플링을 재미있게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어렸을 때는 정말 아무도 안 쓴 샘플을 찾아야 돼 라는 마인드가 되게 강했고 이 디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라고 느꼈는데 지금은 다른 사람이 쓴 샘플을 더 쓰고 싶어지는 그런 희열을 제가 되게 많이 느꼈어요. 다른 음악을 듣다가 이 샘플 거기 나왔던 건데 거기선 이렇게 썼는데 여기선 이렇게 쓰네. 그러니까 저한테는 되게 음악을 감상하는데 너무 중요한 포인트여서 저도 그 곡 듣고 좀 찾아보고 아니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 보이스 샘플링 딱 듣는데 그러니까 원곡을 가지고 이제 한마디로 이제 재미있게 이제 유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점에서 참 뭐랄까 재능이 남다르다. 라는 생각을 언제나 하고 있습니다. 이게 흑인 음악 프로듀서들이 가질 수 있는 무기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음악의 어떻게 보면 순수주의자 그죠, 분들이라고 그죠, 할까? 그죠. 그런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사실 그죠,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는 뭐 샘플링이든 그 어떤 것이든 타인의 창조물을 자신의 작업 과정에 어느 정도 소스로 활용하면서 더욱더 창조적인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그렇죠. 그게 모든 예술이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0에서 100을 만드는 예술이라는 건 없는 그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곡은 그 보이스 샘플링이 참 인상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예전에 보니까 막 사운드 클라우드 하루 종일 디깅하시고 막 그런다 그러던데 요즘에는 사운드 클라우드는 솔직히 잘 안 보게 되고 가끔씩 이제 디깅을 하면 그러니까 음악적인 퀄리티를 듣기 위해 디깅을 한다기보다 신예 혹은 그러니까 내가 못 보던 이름들의 그 작사법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생각을 많이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그리워하는 걸 수도 있는데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씩 먹다 보니까 조금씩 어쩔 수 없이 덜 용감해지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게 뭔가 그래서 그 시절에 그 무모함이 되게 그리울 때가 많아서 그런 요즘에 그런 무모한 친구들은 어떻게 하나 이런 것들을 많이 찾는 것 같아요. 오히려 트랙으로 보면 뭐 우원재 씨는 왜 2번 연속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암시일 수 있는데 이제 원재랑 저랑 정말 친형제라고 해도 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예요. 서로 이제 모르는 게 없는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서로 생각하는 방향이 비슷하고 표현하려고 하는 방향도 비슷하다 보니 이제 지금 한 9곡 정도를 녹음까지 다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그러다 보니까 이 앨범에서 이제 내가 원하는 흐름에서 잠시 전환을 줄 때는 원제 말고는 저는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다음 앨범을 상상하게 할 수 있는 그 기점이 되길 원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또 쭉 가다가 이제 백예린 씨도 맞아요. 비슷한 방식으로 그죠? 맞아요. 네. 그거는 백예린 씨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 두 곡이 이 앨범의 정말 시작점이었고 이 페이지 원이 딱 시작점이었어요. 페이지 원이라는 곡이 내 아카이브를 어느 때로 돌아가서 시작을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가장 행복했던 때에서 시작을 하는 게 맞겠다. 그러니까 슬플 때보다는. 네네. 그래서
좀 강렬한 음악에서 좀 나른하고 좀 행복했던 좀 느리게 살았던 때를 돌아가게 해줄 수 있는 거는 딱 백예린이 씨의 목소리다. 네, 예린이가 딱 맞더라고. 그런데 또 이제 55라고 네, 55. 해야 돼요. 55분. 55분 그죠? 그거 나 혼자 산다에서 본 것 같은데 지구 멸망하기 55분 네. 전 그거죠. 네. 예. 근데 거기서도 이제 맞아요. 예. 이거는 사실 지구를 멸망시킨다는 포인트는 되게 자극적인 포인트였는데 사실 이 음악에 사실 크게 녹아들어 있지는 않고 막상 음악을 플레이하면 이 55라는 곡이 내가 정말 가장 인생에서 진하게 사랑을 했었구나 라고 느꼈던 때였는데 지구가 멸망하는 영화를 본다든지 지구가 멸망하는 뭐 생각을 해본다든지 하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올리게 되잖아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연인이 될 수도 있고 근데 항상 그 이유는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제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랑 지금 지구가 멸망하고 있으면 난 뭘 하고 있을까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근데 그때가 정말 내가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인할 수도 있는 때이기도 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이제 좀 연출을 씌운 거죠. 가사는 백예린 씨가 네 맞아요. 저는 이제 이렇게 노트에 글을 써서 나 이런 이야기 하고 싶은데 가사 써줘 약간 이게 제가 본 거 그거죠. 네. 노트. 이런 식으로 노트를 그러면 직접 이렇게 작성해서 보여주신 네. 거예요 아티스트들한테. 이거를 이제 아티스트한테 보낼 때는 이대로 보내면 너무 이게 뭐야 이럴 수 있어서 이제 핸드폰으로 정리해서 정리해서. 네 그건 글만 보내죠. 되게 상세하게 보내시는 편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어쨌든 크레딧 표기는 그분한테 다 드리잖아요. 그럼요. 네, 그런데 그 전에 이제 컨셉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상세하게 네. 보내시는 편이라면서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작가주의적인 게 좀 있는 것 같은 게 그러니까 저는 뮤지션 뭐 배우 방송 작가분들 다 같은 뭔가 작가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음악을 할 때 있어서는 좀 나를 뮤지션으로도 보지만 뮤지션보다 이 사람 되게 좋은 작가였어. 좋은 이야기를 네. 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런 느낌을 항상 주고 싶었어. 그런데 이 방송에서 한 말 기억 못 하시겠지만 하루라도 작업을 하지 않으면 손가락에 가시가 돋는다 라는 말이 그건 살짝 웃기려고 하긴 한 건데 가시가 돋는다는 표현은 살짝 이제 방송이니까 재밌게 하려고 한 건데 그런데 저는 방금 작가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작가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뭐냐면 본 것 같아. 전 세계 유명한 네. 소설가들을 인터뷰해 놓은 거예요. 네. 쫙 읽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뭐냐면 정해진 시간에 작업하고 정해진 시간에 쉬고 그걸 매일 해요. 네. 항상 저도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저는 이제 글을 쓸 때 느끼는 건데 네. 글을 쓰면서 글이 나온다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음악을 해야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가시를 돋는다는 표현은 이제 그냥 웃기려고 한 거지만 정말 매일 작업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생각할 게 많잖아요. 살다 보면 막 작업이 아니더라도 뭐 처리해야 될 일도 많고 근데 그런 모든 복잡한 생각이 작업할 때는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로 계속 그 안락하게 도피하고 싶어서 여기로 도망가는 건가라는 생각을 할 때도 되게 많거든요. 작업을 하고 나면 가장 마음이 편안한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 치유의 과정일 수도 있고 이 작업을 하면서 동시에 창조력이라는 것이 발생할 수도 있는 맞아요. 그런 것들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요 좀 장비 같은 거는 그러면은 스피커 같은 것들은 뭐 쓰세요? 스피커 암피온 지금 쓰고 있어요. 엄청 크게 틀어놓고 작업하시는 스타일은 아니더라고요. 저는 엄청 작아요. 엄청 최대한 내가 이 음악을 딱 순수하게 인지할 수 있다 정도만 켜놓는 것 같아요. 그게 왜 특별히 근데 그게 좀 달라요. 이게 음악에 따라 혹은 내가 만들어야 되는 작품에 따라 뭔가 결이 바뀌는지 3집 앨범 때까지는 정말 모든 방에 이 소리만 들려야 되는 정도로 크게 틀어놓고 했는데 최근에 내는 것들은 혹은 내가 담고 싶어하는 거는 좀 이렇게 정제된 분위기들이 많다 보니까 좀 점점 작아진 것 같아요 소리가. 그러면 플러그인도 예전에 이것도 어떤 히트하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얘기가 진짜 인상적이었어요. 그 프랭크 오션 프로듀서가 플러그인 쓰는 걸 봤는데 어차피 나랑 똑같은 거 쓰고 있더라. 진짜로 그 장인 독을 탓하지 않는다 그 말이 정말로 저는 솔직히
거짓말을 하고 생각했거든요. 아예 장비 일정 수준은 돼야지 음악이 장비빨은 있어야지. 그러니까 축구를 하더라도 축구가 좋은 거 신어야 공이 잘 나가지라고 네, 생각했는데 프랭크 오션 거에서 충격을 먹은 건 정확히 얘기하면은 음악을 먼저 들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음악을 듣고 이 소리를 어떻게 만들었지? 네. 도저히 이 소리를 어떤 장비로 어떻게 만들었길래 이렇게 깔끔한 소리가 나는 거지? 이거는 무슨 악기인지 찾아봐야겠다 하고 악기를 찾다가 거기까지 넘어가서 뭐야 악기가 아니라 가상악기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가상악기 심지어 저도 컴퓨터에 있지만 오랫동안 안 쓰는 가상악기였고 이건 좀 내 취향은 아니다 하고 이렇게 넣어둔 가상악기였는데 그걸 보고 정말 아무 의미가 없구나. 그걸 보고 제일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청음을 해보고 내가 이걸 필요로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만 구매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앨범에서는 뭐 실제 가상 그런 비율 정도는 어느 정도 그런 것 같아요? 333, 딱 333인 것 같아요. 가상악기, 신디사이저, 그러니까 이런 악기들, 악기류 3, 그리고 오리지널 악기들, 그러니까 뭐 기타, 베이스 3, 샘플 3, 샘플 3. 네, 이렇게 딱 세 개가 적절하게 섞인 것 같아요. 굉장히 진짜 균형감이 있다는 느낌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바쁘신 아마도 분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이 꾸준함을 이길 것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방송하면서도 재밌게 이게 막 얘기하고 하다가도 딱 끝나면 항상 그 생각을 해요. 아 그래, 나는 음악을 만드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매일매일 생각해야지 이걸 안 하면 타협을 내가 좀 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음악 좀 천천히 내도 앨범 단위로 이제 막 굵직굵직하게 안 내도 이렇게 방송하면서 이렇게 살면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더 시간이 지나니까 너무 불행하겠다라는 확신이 들어서 지금도 그냥 방송 촬영하고 딱 끝나면 그래 나는 방송 너무 재밌고 행복하지만 음악하는 사람인 거 까먹지 말자 이거를 맨날 생각하는데 전현무를 조심해야 돼. 형님이 근데 방송을 너무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진짜로 천재라고 봅니다. 그쪽 분야에서는 천재라고 맞아요. 봅니다. 이제는 뭐 그런 구분 같은 것들도 진짜 없어지실 것 같아요. 뭐 상업, 인디, 맞아요. 메이저, 맞아요. 마이너 어떤 뭐 나는 이 장르야 뭐 이런 것들 완전히 그게 사실 되게 쉽게 얘기해서 얼마 전에 그 제이홉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모두가 원했던 뮤지션과 한국에서 인정받기 힘들다고 느껴지는 붐베이브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상업적인 성공인 멜론 차트에 올리고 이 장르를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뮤지션이 해낸 거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우리 힙합 장르를 하던 사람들이 장르의 경계를 무너뜨렸어 라고 느끼기보단 거꾸로 요즘에는 우리 장르에 아닌 친구들이 우리 장르에 있는 걸 흡수해서 더 보여주고 있네라는 걸 느낄 때 이게 진짜 없구나. 더 그렇게 됐죠. 그렇게 된 지 사실 꽤 오래됐지만 이번에도 뭐 뉴진스는 뭐 맞아요. 250 씨가 그 전부터 이제 하긴 했지만 뭐 맞아요. 그런 경계 같은 것들이 이제는 그러니까 위험해진 것 같아요. 본인의 장르가 또 있잖아요. 근데 그 본인의 장르를 하는 뮤지션이라면 뉴진스의 곡을 이렇게 만들었으면 분명 제가 알던 예전에 제가 음악을 처음 했던 시대였다면 그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런 음악도 만들어내네.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밖에 안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모두가 무너뜨리고 있고 저는 모두가 좋아하는 음악을 솔직하게 할 수 있으면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참 저는 항상 이 피플 앨범 때도 그랬고 이번 앨범 때도 그렇지만 당연히 이제 코드 쿤스트 씨의 음악의 어떤 저변 바탕에는 힙합이라는 장르가 그죠. 뿌리를 두고 있는 게 그거를 부정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이제는 힙합 프로듀서라기보다는 그냥 프로듀서라고 부르는 게 낫지 않을까. 저도 물론 너무나 사랑하는 장르고 영원히 제 중심이 되는 장르겠지만 프로듀서로서는 굉장히 다양하게 변화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접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도 여러 가지 관심이 생기고 음악을 처음 시작했을 때처럼 난 이거에 흥미가 생겼어 하면은 몸이 글로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 장르들을 앞으로도 계속 해보고 싶어요. 하여튼 이번 앨범을 들어보면서 저는
코드 쿤스트라는 뮤지션의 어떻게 보면 음악적인 베레이션, 넓이 이런 것들이 더 넓어졌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앨범을 이제 가장 먼저 들으신 네네. 사람으로서 한준평을 하자면 제가 이거를 정말 잘하고 싶으니까 제가 정말 이동진 씨 뺨치는 실력으로 어떻게든 내가 최선을 다해서 꼭 해서 보낼 테니까 나중에 맨 마지막에 박아주세요. 이러다가 별로면 큰일 났는데 꼭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영광이었어요.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